이제 디즈니 월드를 나흘 동안 방문하려면 약 6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해야 한다. 한 13조 정도? 매출의 4조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테마파크는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를 일단 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있는데 그 어트랙션이라고 이게 많이 없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레고랜드의 지난해 입장객 수가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고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보다도 못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중국이랑 일본이 테마파크 성장률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닌텐도의 IP를 이제 테마파크에 활용한 첫 사례였고요.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아요. 한국에서 또 쓸 수 있는 다양한 또 IP들이 있을 겁니다. 웹툰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엮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앞서 시작합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아파트가 잘 안 되면 또 다른 투자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형 개발, 관광 개발 같은 걸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예전부터 막 해외에 있는 유명한 테마파크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들어온다고 했다가 엎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근데 정작 지나고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테마파크는 기억에 남는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지원 기자가 샅샅이 한번 갖고 왔다고 하는데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진짜 어때요, 요즘 상황이? 요즘 일단 유통업계에서 테마파크를 투자를 하는 건 사실 한두 해가 아닌데 이게 최근 관련 이슈들이 나와서 주제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최근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디즈니 핵심 이제 사업인 이제 디즈니 월드가 가격 문제로 좀 고심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PPT 지금 PPT를 좀 보시면은 이게 지난 8일 디즈니조차 디즈니의 높은 비용을 걱정한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그 4인 가족이 이제 디즈니 월드를 나흘 동안 방문하려면 지난해 기준 4,266달러, 약 6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해야 한다. 잠깐만요, 600만 원이요? 600만 원. 600만 원, 60만 원 아니고 600만 원이요? 이게 그 두 자녀를 둔 평범한 미국인 부모가 디즈니 월드를 이제 즐기는 비용을 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600만 원 정도로 나타냈다는데 이제 교통비를 제외한 랜드 안에서 사용료만 이렇고요. 이게 5년 전과 비교하면은 한 5년 전에는 한 470만 원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5년 만에 44% 정도가 오르면서 이제 방문객들한테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와, 저는 디즈니랜드 하면은 사실 우리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의 그런 장소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저도 이제 애기 아빠로서 한 번은 나중에 가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600만 원이면 못 갈 것 같은데요, 이거? 근데 이게 이 올랜드 디즈니 월드 같은 경우에는 테마파크 4개를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은 이제 챗GPT한테 제가 크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여의도의 40배 정도. 여의도 40배요? 네, 디즈니 이제 월드가 여의도의 40배 정도 되고.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테마파크 하면 에버랜드 생각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에버랜드보다 얼마나 커요? 에버랜드보다는 한 80배 정도 크고. 와. 엄청 큽니다, 진짜. 그리고 롯데월드보다는 한 580배 정도. 580배요? 엄청 크다. 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600만 원 정도 비용이 이제 드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나흘 동안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테마파크를 나흘 동안 가라고 했는데 나흘 동안 가야겠네요, 이거는. 그쵸. 이게 이게 4개의 테마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 테마마다 입장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에서 뭐 테마를 옮기려면 셔틀버스 타고 이동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디즈니랜드 안에 그 뭐 호텔이나 리조트가 다 있기 때문에 진짜 디즈니 도시입니다. 그렇겠다. 거기서 먹고 자고 또 가서 또 놀면서 쓰고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면은 600만 원으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6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미국 디즈니랜드는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까? 궁금하죠. 그래서 이게 디즈니랜드 이제 테마파크 분야 재무제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위에 매출이고 밑에가 영업이익인데 94억 달러. 한 13조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매출에 한 31억 정도 4조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매출이 94억 달러인데
이익이 31억 달러요? 네, 맞습니다.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 28% 정도 나오는데 와. 거의 30% 가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한 분기에 해당하는 매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35%를 기록하면서 네. 이제 뭐 HBM 판매 효과다, 뭐 역대 뭐 최대다,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 이렇게 한 분기에 30% 가까이 나오는데 네. 당연히 기업들이 테마파크를 하고 싶겠죠.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데. 당연히 하고 싶죠. 이거 사실 HBM 만드는 건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네. 투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테마파크도 물론 많이 들지만 HBM 기술 개발하는 것만큼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28%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면 저라도 테마파크를 하고 싶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네. 하나나 이제 신세계 같은 대기업들이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좀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요. 네. 현재 이제 유통업계 오너들이 테마파크에 이제 완전 꽂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각 수도권 지역에서 테마파크 개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네. 최근 일주일 동안 나온 기사 헤드라인만 봐도 테마파크 관련 뉴스가 엄청 많고요. 네. 근데 이게 뭐 송도, 정동진, 뭐 파주, 양주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거나 네. 투자 협약을 체결 중이고요. 이 중에 현재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두 곳이 바로 화성 국제 테마파크와 인천 테마파크입니다. 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게 경기 화성과 인천 서구에 이제 신세계와 하나가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고 네. 또 개발 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자금 조달 문제가 확실히 좀 크게 다가오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는지 제가 표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지난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제 하나호텔랜드 리조트는 테마파크 개발에 2,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 부지에 승마장과 아쿠아리움, 놀이기구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곳이 2014년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네. 승마장으로 썼던 곳이에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면적만 한 17만 제곱미터로 이제 축구장 24개의 크기고요. 네. 지난 1월 이제 인천시와 MOU를 체결을 했고 2027년이 개장 목표입니다. 27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마파크에 들어서면 연간 최소 한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좀 찾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도 누릴 걸로 보이는데요. 네. 특이한 점은 이제 김동선 부사장이 이번 프로젝트를 직접 주도한다는 겁니다. 아, 여기 막 3남 중에 막는데. 네네. 근데 이분이 그 승마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2016년 리우 올림픽 이랑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이제 출전한 바가 있고 네. 또 평소 한국 승마 산업의 이제 대중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분이라서 네. 이번 개발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자회사인 뭐 하나넥스트나 하나푸드테크, 뭐 하나 아쿠아플라넷 이랑 이제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좀 얻어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그렇게 말이 많던 화성 국제 테마파크인데 아, 저 유명하죠. 네. 네, 이게 신세계 그룹이 이제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 추진하는 테마파크인데 공식 명칭은 스타베이 시티입니다. 이게 약 6만 평 부지에 4조 5,70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와, 진짜 돈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에 2,500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네.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고요.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뭐 테마파크나 워터파크, 스타필드, 뭐 골프장, 호텔 리조트 이렇게 이제 복합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정용진 회장이 직접 추진을 하고 있어서 네. 그룹 역사상 가장 많은 개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정부 도청에서 열린 그 100년 포럼 강연에서 네.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이명수 전문위원이 이제 새만금의 테마파크를 구상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네. 이게 뭐 온천형 레저풀이나 뭐 가든형 파크 뭐 이런 게 많이 좀 세부 이렇게 전략을 소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좀 제시를 했는데 왜 웃으세요? 네. 네, 이런 게 근데 이게 새만금 테마파크 관련 이야기가 네. 2023년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간이 이제 총 1,4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네. 약
8만 제곱미터 부지에 숙박과 문화시설을 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네네. 또 새만금의 2차 전지 특화 단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기업에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한 걸로 이제 정보를 내다보기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지역 발전하면은 사실 뭐만 하면 테마파크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대표적인 방안이 테마파크인데,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네. 세계 근데 사실 국제 테마파크 하면은 네. 저희 나라에 이미 있습니다. 2개 있잖아요. 자, 하나는 알 것 같아요. 네. 레고랜드. 아니죠. 뭐. 그냥 기존에 있던 국제 테마파크 중에서 네네. 2개, 제일 유명한 테마파크 2개라고 하면은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잖아요. 네, 우리 국산 브랜드 네네, 중에서. 네. 국산 브랜드 중에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세계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협회에 따르면은 네. 지난 2023년에 이제 글로벌 테마파크 순위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에버랜드엔 지난해 588만 명이 방문을 해서 방문객 수 기준으로 세계 19위에 해당합니다. 와.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는 20위 안에 들었으니까 사실 뭐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에버랜드가 2022년에는 16위였다고 해요. 순위가 좀 낮아졌네요. 네네. 1년 사이에 3단계 하락했고 네. 그 롯데월드는 더 떨어졌는데 기존 17위에서 이제 23위로 이제 5계단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제 2 테마파크 모두 방문객이 전년 대비 늘었어요. 근데 이제 에버랜드 1.9%, 롯데월드 14.8% 이렇게 늘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위가 크게 밀린 거는 중국이랑 일본이 테마파크 성장률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지금 보니까 표를 보면은 롯데월드 네. 같은 경우에는 14.8% 증가하면서 519만 명이 됐는데 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164.2% 네네. 2.6배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중국 주하이에 있는 창롱 오션 킹덤 같은 경우에는 184.5% 2.8배 이상 올랐다라는 이야기니까 롯데월드가 잔발로 잠깐 걸어가는 사이에 저기는 전력 질주에서 뛰어갔네요, 지금.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전년 대비 수요가 한 3자릿수 넘게 이렇게 뛰었고요. 네. 그리고 그 방금 보셨던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은 2022년에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530만 명이었는데 네. 작년에는 1,400만 명이었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많이 증가를 했고 여기에 표는 안 보이지만 15위인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기존에 430만 명이었는데 900만 명 가까이 이제 2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3위인 일본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30% 가까이 늘었고 도쿄 디즈니랜드도 2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다른 나라에 있는 테마파크를 저렇게 많이 가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아까 특히나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1점 몇 % 올랐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테마파크는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는 네. 투자를 일단 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정부 다른 중국이나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테마파크 치고는 그 어트랙션이라고 탈 거리를 이제 저희가 어트랙션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많이 없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나마 이제 에버랜드에서 제일 핫한 거 하면은 티익스프레스 네. 아니면은 아마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네. 티익스프레스가 제일 유명한데 네. 이거 이외에는 딱히 개성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푸바오 열풍. 맞아요, 푸바오가 맞아요. 진짜 난리였잖아요. 네. 이 열풍으로 방문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방문객을 좀 끌어모으기가 힘들다는 얘기고 또 지리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게 접근성이 좀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용인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유치하기에는 좀 오기에는 쉽지 않고 그리고 뭐 디즈니와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에 호텔이나 뭐 리조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버랜드에도 이 문제점을 되게 잘 알고 있고 네.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리조트를 세우려고 좀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네. 에버랜드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훨씬 좋은데요. 그쵸. 어트랙션도 뭐 에버랜드보다는 다양하다는 점에서 높은 네.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새롭게 시도한 어트랙션이 번번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재작년에 새롭게 선보인 배틀그라운드 왼쪽이 이제 배틀그라운드 사진인데 네. 그리고 오른쪽은 카트라이더 거든요. 그래서 네. 국내 인기 게임을 어트랙션으로 바꿔서 하는 게 큰 기대였는데 네.
평가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이제 위치가 서울에 있는 게 장점이면서 단점이래요. 왜냐면 접근성은 에버랜드보다 훨씬 좋긴 하지만은 네. 이게 좀 주변이 다 회사나 뭐 아파트잖아요. 맞아요. 바로 옆에 다 아파트촌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인허가를 받아서 조금 뭐 부지를 확장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네.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상하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주토피아 랜드를 새로 열었습니다. 네. 네, 이게 전 세계 디즈니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제 주토피아 테마로 오픈을 한 건데. 네. 이제 흥행을 하면서 현재 또 다른 테마파크로 확장을 준비 중이고요. 저도 올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저도 올해 가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언제 갈 거예요? 네. 미리 말해요, 미리. 한 여름에 가고 싶어서 네네. 지금 막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바로 어제 중국 이제 진장 국제그룹에서 네. 위챗을 통해서 위너브라더스와 함께 이제 상하이에 해리포터 오픈 스튜디오를 좀 열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네네. 지금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국 무비자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중국 자유여행 수요가 급증했고 네. 이게 글로벌 숙박 교통 뭐 예약 플랫폼에 따르면 상하이가 한국인 여행객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래요. 그래서 예약이 한 8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저 가보고 싶어요. 네, 사실 근데 네. 이제 아시아의 테마파크 하면 사실 원조는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도 테마파크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나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도 코로나 그 한창일 때 2021년에 세계 최초로 그 슈퍼마리오.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이거 되게 유명해서 아실 텐데 그 닌텐도 월드를 오픈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닌텐도의 IP를 이제 테마파크에 활용한 첫 사례였고요. 네. 그 슈퍼마리오가 이제 주된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네. 저분 누구십니까? 정용진 회장인데요. 네네. 2023년에 닌텐도 월드를 방문한 사진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좀 이 정도로 뭐 슈퍼마리오가 굉장히 인기고 네. 또 팬들이 열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추가로 이제 닌텐도의 또 다른 IP인 동키콩이라고 이런 테마를 한 이제 구역이 조만간 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한 기자는 동키콩 잘 모르죠? 네, 잘 모르죠. 그 게임이에요. 이것도 닌텐도 게임에서 있는 건데 그 뭐라고 해야지? 그 고릴라라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 킹콩 비슷한 이름인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도쿄 디즈니시도 지난해 6월에 이제 판타지 스프링스라고 새로운 테마를 오픈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라푼젤이랑 겨울왕국, 피터팬 이렇게 세 개의 테마가 열렸는데 이게 겨울왕국을 보면은 마을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면 네. 뭐 마을 모습이나 뭐 분수대나 뭐 가로등의 이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건물이 구현이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디테일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덕후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사실 애들보다 네. 어른들이 더 많아요. 그 의외네요. 네네. 사실 저도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딸이 있으니까 네. 우리 아이가 가면은 특히나 라푼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되게 좋아하겠다. 라푼젤 그 성 같은 거랑 그 나무에서 머리 내리는 네. 거 이런 거 보면 좋아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그대로 구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배를 타고 진짜 뭐 같이 어트랙션 타고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일본은 또 엔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국내에서는 네. 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갈 바에 일본 가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디즈니랜드를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것 같아요. 네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데요. 네. 이게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는 이제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이제 한류 문화를 콘텐츠에 좀 접목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네. 에버랜드의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였던 그 지금 우리 학교는 그 좀비물인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뭐 그걸로 해서 공포 체험존 뭐 이런 거를 선보이기도 했었고 네. 롯데월드도 네이버 웹툰 작품을 이제 해서 파크를 구성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기존에 있던 테마파크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했던 신세계가 네. 그 추진 중인 화성국제 테마파크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도 이제 디즈니처럼 좀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지난해 10월에 글로벌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를 이제 테마파크 IP사로 좀 유치를 했는데요. 네. 그
파라마운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라마운트 하면은 네. 그 영화 시작할 때 별이 빠르르 네, 나오고 맞습니다. 파라마운트 산 딱 나오는 거기잖아요. 그래서 그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네. 이 로고 영화 보실 때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 파라마운트는 이제 할리우드 유명 영화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쵸. 대표적으로 뭐 포레스트 검프, 타이타닉, 탑건, 트랜스포머, 뭐 미션 임파서블 이런 영화들이 있고 네. 또 영화뿐만 아니고 스폰지밥이나 뭐 닌자 거북이를 방영했던 애니메이션 채널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디즈니 못지않게 파라마운트도 역사가 깊고 꽤 큰 영화사이기 때문에 네. 테마파크 덕후가 봤을 때는 좀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좀 핫한 뉴스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요. 그러게요. 딱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트랜스포머 사실 네네. 그 로봇이잖아요. 로봇이 나오면은 일단 남자들은 환장을 합니다. 남자 아이부터 네. 뭐 제 나이 때까지 전부 다 환장을 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저도 취재를 네. 하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은 네.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좀 여성들의 좀 수요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놀이공원 하면은 사실 여성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뭐 애기들도 이제 굿즈 이런 게 디즈니 굿즈, 뭐 맨날 뭐 엘사 옷 입고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데 난리죠. 탑건이나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는 굿즈를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과연 이 어트랙션을 좀 수익성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 제가 방금 한 기자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네. 제가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네요. 어떤 거죠? 네. 남자는 돈을 안 씁니다. 아, 그 아이돌처럼. 네, 네. 굿즈는 여자 이제 고객들이 많이 와야지 많이 팔리고 네. 확실히 지갑은 여성 고객들이 많이 쓰거든요. 남자들은 그냥 보고 우와 멋있다 하고 그냥 끝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정영진 회장은 네. 신세계 그룹이 가진 모든 사업 역량을 쏟아서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아시아의 대표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도 기존에 있는 테마파크는 네. 테마파크와 다르게 세계 수준의 콘텐츠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한국은 다른 글로벌 시장보다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쵸.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좀 관건으로 보이고요. 네. 뭐 영화나 애니 IP를 확보를 하면 이제 팬층을 이제 좀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확실히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또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요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파크 개발에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4조 5천억을 사실 조달하려면 네네. 신세계그룹이 굉장히 그 이마트라든지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따박따박 잘 벌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자금 사정이 많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테마파크 하면은 네.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신세계가 이제 파라마운트사를 유치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네. 업계에서는 이번엔 진짜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확실히 이제 테마파크 그 투자 규모에 비해서 네. 수익성이 조금 약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완공 후에도 계속 뭐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테마를 좀 바꿔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후속 투자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어트랙션 개발을 이제 계속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개발까지 순조롭지 않다는 점도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화성 테마파크가 17년 동안 네. 무려 17년 동안 개발 계획이 포류한 사업인데요. 네네. 이거 많이 아마 보셨을 텐데 이 17년간 진행 상황에 대한 표를 만들어 왔거든요. 네. 근데 맨 처음에 2007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파크를 하려고 또 리조트 개발을 위해서 뭐 신한은행과 포스코가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MOU를 체결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MOU가 파기가 됐고요. 네. 그러고 나서 2015년에는 그 대우건설과 2009년에는 네. 롯데그룹이 이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롯데가 빠지질 않는군요. 네네. 근데 이제 토지 대금이나 뭐 협상들의 문제로 이것도 수익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결렬이 됐었고요. 제가 요거 좀 알아요. 네네. 이거 당시에 사실 이 화성 쪽에서 땅값으로 5천억을 지불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5천억이요? 네, 5천억을 지불하라고 네. 했었는데 롯데가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자산개발이라고 하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롯데그룹에서 가장 핵심적인 회사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때 당시 지자체랑 막 협상을 하다가 얼마까지 후려쳤냐면은 2천억을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2천억, 5천억에서. 네. 40% 할인해주면 살게.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왜냐하면 그때 이제 금융위기 이후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자금 시장도 많이 안 좋았고, 이유를 댈 게 되게 많았죠, 롯데 입장에서는. 또 이제 지자체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롯데가 조금 무리수를 뒀어요. 5천억인데 2천억 깎아주면 우리가 살게. 3천억 정도면은 사고 돈 모아서 우리가 투자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사실 화성시 입장에서도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결렬되면서 롯데가 그때 이제 그러면 안 할게요 나갔던 건데, 롯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배짱을 많이 잘 부려요. 이게 부동산을 많이 해본 티가 나긴 하는데 결국엔 끝이 좀 안 좋아요, 항상. 뭐 이거는 압권에서도 롯데 위기설 내용이 있으니까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2019년에는 대우건설에서 이제 사업을 또 재추진하면서 막 했었는데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신세계가 우선협정자로 이때 선정이 돼서 2021년에 이제 드디어 신세계 컨소시엄이 한국수자원 이제 공사와 토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때 당시에 신세계그룹이 뭐 한국판 디즈니랜드 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서 정용진의 야심작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때 디즈니랜드가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화성 테마파크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였는데, 역시나 이제 수익성 문제로 미뤄지다가 2021년에 이제 토지 계약을 한 거고요. 계약 체결 후에 3년 내에 공사를 원래 시작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착공이 이제 2026년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착공 지연 배상금을 좀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 뭐 2006년에 이제 착공을 시작하고 2029년에 개장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었는데, 신세계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신세계 건설도 지금 안 좋았죠. PF도 문제가 아직 있죠. 이게 자금 조달이 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우려도 있고. 제가 기사를 조금 예전에 봤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이거 물론 신세계랑 계약하기 전입니다만 그때 당시 미국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수자원공사랑 우리는 논의한 적이 없다라는 막 그런 좀 불길한 이야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한 건 맞죠? 유치를 하긴 했는데 이게 또 2026년으로 이제 좀 밀려서 착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개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개장했다고 해서 또 다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개장 후에 적자가 엄청났고요. 그리고 2005년 9월에 개장한 그 홍콩 디즈니랜드 초기의 투자 비용 때문에 개장 후 7년 정도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 거기 되게 잘 되는 걸로 저는 들었었는데.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별로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해봤는데 2016년에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하면서 바로 옆이니까 좀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또 터지면서 관광객 감소로 2020년에는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홍콩 정부는 또 디즈니랜드를 이제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라고 판단을 해서 개발 당시에 3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저금리 대출까지 해줬다고 하는데 이게 홍콩이 재작년에 겨울왕국 테마를 오픈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최초로 오픈을 하면서 그나마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들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 6월 기사에 따르면은 그 홍콩 디즈니랜드가 2023년 12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 신용대출을 완전히 상환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2005년에 개장한 이후에 2024년에 상환 관련 기사가 났으니까 거의 20년 동안 갚은 걸로 보입니다. 20년 동안 갚았는데 제가 보니까 겨울왕국이 갚아준 것 같은 느낌이 거의 드는데요.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어제 레고랜드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레고랜드. 어떤 기사입니까? 이제 레고랜드는 이제 부동산 PF도 좀 엮여 있으니까 정우은 기자님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12월 윤민섭 춘천시 의원이 발표한 레고랜드 연간 입장객 수인데요. 2022년 5월 개장 이후 그해 12월까지 65만 명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 63만 명대, 2024년 49만 명대로 감소 추세고요. 이렇게 왼쪽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온은 이제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과 일자리 창출 9,000명, 네. 그다음에 뭐 생산 유발 효과 6천억 원의 이제 늘 얘기를 했었는데 네. 레고랜드의 지난해 입장객 수가 목표 대비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래요. 이게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고 네. 또 개발을 추진한 중도개발공사는 수천억 혈세를 지금도 탕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유니온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면은 춘천시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 변화 있잖아요. 2024년도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레고랜드가 49만 4,618명이 지금 입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춘천 박물관이랑 비슷하고 네. 사막산인가요? 네네.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보다도 못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고랜드가 지난해 방문객 감소율이 네. 21.8%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춘천 주요 관광지 중에 감소폭이 제일 큰 거고요. 네. 그리고 춘천을 찾은 관광객이 2023년과 비교해서 그 24년에 17% 증가를 했대요. 근데 이제 21% 감소를 한 거니까 네. 그거에 비해서 이제 레고랜드 입장객 수가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네. 이거 한지영 기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네. 아우디 촬영 갔을 때 춘천 갔었죠. 네, 춘천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촬영 저희 이제 그 스팟 중에 하나가 레고랜드 주차장 맞은편이었잖아요. 네. 그때 저희는 사실 레고랜드인지 몰랐잖아요. 저기 왜 이렇게 큰 주차장이 있어 이랬다가 저기 멀리 알록달록한 게 뭐 있어서 보니까 레고랜드였잖아요. 아무리 평일이었지만 차가 진짜 주차장에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때. 근데 주말에도 네. 되게 지금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라 하고, 특히 이제 홍형드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네. 임기 내에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제성보다 정치 논란에 치우쳐서 사업성을 좀 검토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혈세를 투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말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레고랜드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그 레고랜드가 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 10번째로 개장을 한 건데 네. 물론 이제 뭐 레고랜드 사례와 인천, 화성 이건 좀 다른 경우긴 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짓는 테마파크들은 대기업들이 직접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테마파크는 쇼핑이나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은 게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기존 유통사들과 합쳤을 때 좀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유통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테마파크를 노리고 있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업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중국과 일본에 비해 관광 매력도가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테마파크 이제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네. 테마파크를 통해 이제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치가 좀 필요하다고 봤고요. 네. 사업 성패는 이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진짜 보니까 우리가 테마파크라는 게 가면은 그 놀이공원에서 노는 것도 중요한데 네. 나와서 잠잘 것도 필요하고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해외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면은 예를 들면 에버랜드 하나로 안 될 거예요. 에버랜드를 보고 나서 하루는 에버랜드 봤으면 그 다음 날에는 주변에 있는 뭔가 네. 딴 걸 보고 또 딴 걸 볼 수 있는 그런 유치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좀 너무 약간 떨렁 이렇게 네. 테마파크만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도 사실 뭐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뭐 드라마 촬영지라든지 이런 게 좀 많긴 하지만 네. 이게 당장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 주위의 인프라가 같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물론 이런 부분을 다 극복을 하고 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신세계나 이제 화성시가 연간 3천만 명이 네. 방문할 걸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긴 합니다. 연간 3천만 명이요? 네. 아니 아까 1등이 뭐 1,600만 명이 떴던 것 같은데 3천만 명을 네. 좀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대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하고 나서 레고랜드가 이제 4분의 1 토막 수준으로 그쵸. 관광객이 왔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 고용이나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70조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한국에서도 이런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가 나온다면 네. 좀 경제적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좀 기대가 있어서 한번 취재를 해봤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네.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그곳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성시뿐만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안산이라든지 또 그 옆에 있는 시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네. 지금 같이 영향을 미쳐요. 거기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뭐 디즈니랜드나 아니면 유니버셜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같이 주변에 관광 상권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아시아의 레저타운 만들자고 하면서 만들었던 게 안산의 반달섬이라는 게 있고 시흥에는 거북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흥 거북섬에 가면은 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인공 서핑장이 있어요. 웨이브 파크라고 네. 있거든요. 요즘 막 사람들이 서핑하려면 저기 동해 가야 되잖아요. 네네. 안 가고 시흥에 가면 할 수 있어요. 엄청 크고 좋은데 거기도 가면은 그거 딱 하나 있어요. 다 이제 무슨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밖에 없고 즐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자체가 경기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네. 이제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리고 반달섬, 거북섬 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클러스터처럼 이게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살짝 엎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일단 유니버셜이 아니라 파라마운트가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세계 입장에서도 명운을 걸 만큼 굉장히 큰 돈을 쓰는 거다 보니까 기업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지자체적인 측면, 부동산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꼭 성공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부동산 경기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안 중에 하나고요. 네.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PF 문제가 같이 터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부동산 전문 기자시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같이 볼 때도 이제 좀 아직까지 이렇게 혈세가 투입되고 적자가 계속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타필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그 브랜드가 있거든요. 신세계 네. 입장에서는. 그거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고 IP적인 측면에서도 무조건 파라마운트에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한국에서 또 쓸 수 있는 다양한 또 IP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뭐 웹툰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엮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제가 근데 이야기를 막 듣다가 보니까 네.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IP, 뭐 문화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뭐 BTS 네.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 기생충도 있고 네네.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테마파크가 생기면은 좀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해외에 있는 그런 되게 유니버셜 스튜디오 부러웠거든요. 닌텐도 네. IP 썼을 때 그런 좀 좋은 기회가 생기면서 많은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과 아쉬움을 한번 가져보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